네, 안녕하십니까. 긴급 브리핑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5월 시작이 이제 됐고, 여러 가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노동 정책 과제도 여러 가지 발표가 이제 됐었는데, 지난 6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라는 이제 브리핑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정책 과제를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연자는 보이지 않고요. 이제 계속해서 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자료를 띄워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모두 말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서론을 좀 깔아놓고 구체적인 정책을 좀 얘기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이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생 고령화 이런 변화가 우리 앞에 이제 놓여져 있으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새로운 고용 형태도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이제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청년층의 어떤 공정한 보상과 능력의 인정,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노동법이라든지 노동 관행이라는 것들은 예전에 이제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거를 이제 여전히 쓰고 있어서 변화에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이런 거를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경제사회 성장과 혁신, 그 다음에 공정한 보상 등의 걸림돌이 좀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키워드로 내세운 것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제도 관행 의식을 노동시장에 있어서 혁신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네요. 좀 거창하고 좀 거대 담론들이 좀 많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추진 과제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를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3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근로시간 단축이 일터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이제 시행된 것은 적정한 의미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연간 근로시간 1928시간 수준으로 좀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가 문제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52시간제를 급격하게 이제 줄였는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결국은 현장의 수요에 현실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고, 이 IT나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라든지 기업별 업종별 여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유형근로지간제가 이제 실제 활용률이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제약이 많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보시면은 휴일 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이제 다양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이제 노사 합의를 해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합리적인 총량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나라 노동법은 주 단위로 12시간이라는 제약을 두고 있죠, 연장 근로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주 단위 초과 근로 관리 방식이 여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유일하다. 즉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그런 주 단위 제약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주 단위로 12시간을 묶어 놓다 보니까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월 단위로 하겠다는 거죠. 아마 월 단위가 되게 되면 상당히 유연성이 높아질 텐데, 당연히 노동부에서는 좀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정과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뭐 근로시간을 저축해두고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립근로시간 상한이라든지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상기간은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그 정부에서도 몇 번 시도가 됐던 상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시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상기간은 3개월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이 정상기간을 적정하게 일반적인 여건에 맞게끔 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타트업 전문직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서 아마 그 이그젠션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하겠다는 거네요. 여기까지가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고 그 임금차익 개편을 보시면 5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노사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논의를 이제 민간에서 이어왔지만 개편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그 임금 피크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6페이지를 넘어가니까요. 그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호봉제를 좀 문제가 있는 제도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봉제라는 거는 해가 바뀔 때마다 뭐 성과하고는 상관없이 연봉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근속 1년차와 30년차의 임금을 비교했을 때 임금 차이가 막 2.87배 정도로 굉장히 연공성이 반영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저성장 시대나 또는 또 공정한 보상 이런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또 6페이지 하단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 시스템이 이제 공정성을 좀 훼손시키고 구성원 간 갈등도 일으키고 생산성도 저하되고 개인의 근로 의욕도 저하시키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특별히 연공성이 있는 호봉제의 특징은요. 그 뭐 젊을 때는 조금 금액을 적게 받더라도 월급을 나중에 연차가 올라갈수록 좀 지금은 참지만 나중에 월급을 많이 받는 구조로 이해를 하는데 요즘에 MZ세대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다 보니까 당장 일한 만큼의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연공성 중심의 임금 체계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이제 아마 65세로 정년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시대로 진입하려면 임금 체계의 연공성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요.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서 정책 과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를 가보시니까요. 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임금 체계 개편을 할 때 이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절차적인 그 어려움이다.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 고민을 하겠다. 제도적인 정책적인 고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중반부에 보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해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조직을 그 전문가 아마 TF를 만든 것 같은데 7월부터 한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FGI 같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리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제, 정책 과제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지금 그 뭐 정책 고민이나 과제들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련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것이 그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측이 될 수 있죠. 유연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뭐 돌파하고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그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간단히 살펴보셨는데 제가 파일도 그 다운받으실 수 있게 첨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10월까지 이 연구회가 어떤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인지, 그리고 향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입법과 노동계 설득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6월 23일 발표된 내용 함께 공유를 했고요. 앞으로도 또 특별하게 공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긴급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